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세훈이 안보 협력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들에게 이상희 의원님 인사하겠습니다. 김동현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 기존에서 따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여섯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안 나갈 그래도 국방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아마 저한테 축사를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을 전혀 인정을 안 하다가 요즘은 예,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기조 강연을 하러 오셨으니까 저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비롯해서 이 자리에 뵈니까 군 출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식견이 훨씬 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감히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또 영광입니다. 조금 좀 쫄리네요. 근데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저를 기조 강연자로 불러주신 것 같아서 평소에 제 생각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원래 저한테 한 15분 정도 주어졌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이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으니까 한 20분 해도 되겠네요.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쪽을 보고 해야 이게 되는 거? 아주 유명한 거의 전 국민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음직한 장면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다들 만감이 교차하셨죠. 네, 나라가 실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저렇게 난감한 경우를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다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저 장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네 나라는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 제시할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원래 비즈니스맨으로 출발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어떤 협상이든 가능한데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줄 게 없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죠? 세계 10위권 정도에 이른 우리의 경제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요즘에는 핵 우산 얘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력, 다시 말해서 반도체라든가 조선산업이라든가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이 기술력을 어떻게 상호간에 잘 공유를 해서 한미 동맹의 바탕을 이루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미천이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생각을 곰곰해 보니까 지정학적인 미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취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역발상을 해보면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좋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과연 트럼프 신행정부와 어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협상과 협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이 핵 잠재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이민영 교수께서 이런 아주 인사이트를 주시는 표현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한마디로 이제 외교적인 더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내숭 떨면서 포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국제관계는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얻는다. 힘이 없으면 먹힌다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히 통용이 되는데, 바로 그런 민낯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주셔야 되는군요.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도 아주 이걸 한면에 썼더라고요. EU가 드디어 트럼프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 1,000억 불 정도, 1,200조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1,200 한 7, 80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쓰겠다. 드디어 EU 각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다음.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에게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죠? 한국은 돈이 많다. 의역을 해서 좋게 표현해서 돈이 많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소국일 때 가졌던 그런 마인드를 이제 버려라. 그런 따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을 그동안 굉장히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늘 미국은 우리 편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각별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덜 부담해도 미국이 더 부담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전문가들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린 양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실질적인 국력에 맞는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하기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바라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 정도로 위상이 변화한 이상 우리도 우리가 부담할 거는 당연히 부담할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협상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조 한 5천억 정도로 작년 10월 달에 한미 간에 협의가 됐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1조 5천억에서 한 10조 5천억 사이 정도 어느 선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좀 더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거를 주기적으로 치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계속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정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국의 신정부 출범 직후에 지금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점이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인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자부를 해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로서 유리한 지혜로운 협상이 될 것이냐. 그동안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왔고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대미 투자 역시 정말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해서 관세 문제는 물론이고 대미 투자도 지난 바이든 정부 때 한 3년 동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한 나라일 것이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미국 정부에 트럼프 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했으니 트럼프 정부에도 트럼프 대통령께도 뭔가 스스로 미국 국민들께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해야 비로소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좋은 협상이라는 게 뭐냐? 굿딜은 뭐냐? 머니머신인 대한민국이 줄 거는 주자 이제. 우리가 돈이 없진 않다. 최대한 협상을 해서 낮춰야 하겠지만 줄 것은 주자. 다만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외에 대미 투자라든가 관세라든가 방위비는 분담하겠다. 이런 실리적인 거래적인 협상이 필요하겠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 자강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협상 카드화할 것인가 한번 보죠. 다음. 이게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발간했던 책입니다.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저출산 문제로부터 줄어드는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지방 소멸, 그리고 이 북한 핵 이후에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기업과 기술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룬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일찌감치 자체 핵개발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2019년에 나왔는데 2018년도에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정몽준 대표님 이후에 제가 바로 이어서 자체 핵개발론을 아마 가장 먼저 공론화했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께서도 한 4, 5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오신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2017년, 18년쯤에 자체 핵개발론을 이야기하면 거의 미치광이 취급받았습니다. 외교나 핵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주장을 한다. 이런 이단화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런 내용의 우리도 자체 핵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강연을 아마 한 100번 하고 다닌 것 같아요. 전국을 돌면서.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부 강요나 혹은 뭐 국회의원이라도 배지를 달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